쉐보레 측에서 이제 공식 발표가 난 내용 중에 하나가 변속기 충격 문제가 있었다, 사실이다.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그 건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됐었고, 그건 다 사실인데, 안녕하십니까, 진우박스입니다. 이번에는 변속 충격 그리고 고속에서 떨림, 그 이슈에 대해서 제가 실차주로서 운전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떨리는지,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뭐 실내, 실외, 외관이라든지 뭐 성능, 그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실외 디자인, 엄청나죠? 제가 이 디자인에 반해서 이 차를 샀습니다. 이 앞에 그릴이 진짜 저는 엄청 마음에 듭니다. 물론 순정도 이쁘지만 저도 처음에 순정 원래 기본으로 나오는 그 그릴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보면 볼수록 레터링 그릴 이게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걸로 바꿨지만 뭐 이거는 뭐 개인 그 취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타이어랑 휀다 요 사이 공간이 엄청 넓어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코란도, 뭐 스포츠라든지 칸 그런 차량 뭐 인치업 한 거랑 비슷하게 순정으로 이렇게 높게 해서 나옵니다. 그래서 따로 뭐 크게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뭐 이것도 개인 취향에 따라서 어느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 수동입니다. 이건 뭐 자동으로 이제 접혔다 폈졌다 하는 그런 싸제로 그래 시공도 하시더라고요. 그거 보니까 한 35만원 그 정도면 하더라고요. 그 정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트렁크, 짐칸. 이 짐칸도 제가 이제 옵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됐던 게, 처음에는 이 뭐 나중에 짐을 묻고 할 때 이 스포츠바가 꼭 필요하겠다 싶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이 차를 보니까 요 안에 보면 고리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면은 뭐 짐 묶는 데 또 크게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요 스포츠 바라든지 뭐 달려고 했다가 그냥 뺐습니다. 요 고리 4개 정도면 충분히 짐을 묶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이고야, 이 무게감이 엄청납니다. 문이 무거워요. 딱 문을 열었을 때 그냥 무식하게 쿵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내려옵니다. 이런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약간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보타이라 그러나? 얘도 처음에 제가 이제 노란색보다는 까만색을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이 까만색을 하려면 또 옵션을 달아야 돼. 잡자부리한 옵션을, 필요 없는 옵션을. 얘만 이제 까맣게 바꿀 수 없냐 물어보니까 뭐 영업사원 그 선생님께서 바꿔주신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why not? 오케이, 고맙습니다. 근데 이 보타이가 이제 정품으로 나오는 거는 앞쪽 뒤쪽 세트로 LED가 박혀서 나오더라고요. 그게 한 50만원인가 엄청 비싸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따로따로 하나씩 나올 때 그때 바꿔준다 하시더라고요. 근데 뭐 보면 볼수록 노란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크기는 그래서 뭐 주차장이나 뭐 그런 데도 저는 지금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멋있죠? 그 다음 이제 실내로 가겠습니다. 아직 비닐도 안 뜯었습니다. 아이고. 얘를 어떻게, 이렇게 되네. 오케이. 오케이. 자, 이제 본격적인 실내. 참 새 차인데 자꾸 제가 뭐 실내를 자세히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지만 저보다 더 자세히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. 일단 뭐 중요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완전 미국 감성 키입니다. 키. 이거는 뭐 어떤 옵션을 해도 무조건 키입니다. 이것도 뭐 하려면 싸제로 해야 돼요. 나름 뭐 저는 이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나름 감성 있어요. 이게 얼마만에 키예요. 저는 키를 돌려본 적도 없어요. 살면서 처음 돌려봅니다. 그래서 나름 이런 감성도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화면인데 이게 처음에는 좀 그냥 깡통이네, 좀 별로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 실제로 보니까 실물이 진짜 나쁘진 않아요. 실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그렇게 깡통처럼 그러진 않아요. 그러니까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뭐 있을 거 다 있고요.
충분합니다. 이런 스티커도 잘 붙어 있고요. 떼기 귀찮아 죽겠네. 좀 떼서 주지. 블루투스 연결이나 이런 거 다 되고요. 그 다음에 옵션으로 내비게이션이 또 따로 있어요. 근데 저는 내비를 달지 않았어요. 왜냐면은 USB 선에 이렇게 휴대폰이랑 연결하면은 이렇게 카플레이라고 해서 요 휴대폰 화면이 여기로 넘어가게 돼요. 지도도 다 활용할 수 있고 내비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따로 뭐 내비게이션 옵션을 넣지 않아도 뭐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니까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오디오, 이 내비게이션 옵션을 선택하면은 이제 오디오도 보스 스피커로 다 바꿔줘요. 저도 처음에 오디오 때문에 솔직히 좀 고민했어요. 보스라는 메이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헤드셋, 이어폰 이런 오디오 기기의 중저가로 그래도 나름 퀄리티 있는 브랜드예요. 저 개인적으로 그 소리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제 순정 스피커도 꽤 나쁘지 않아요. 괜찮아요. 저도 나름 노래 좋아하고 해서 이런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나쁘지 않습니다. 뭐 들을 때 막 불편하고 못 듣겠다 그 정도 음질은 아니에요. 충분히 듣기 편하고 저음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저보다 더 민감한 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뭐 싸제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. 일반 사람이라면은 이제 지금 순정의 오디오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실내 공간도 꽤 넓은 편이에요. 제가 이제 키가 185인데 운전석이나 요 옆에 동승 시트에는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돼요. 근데 문제는 이 뒷좌석이죠. 제가 이제 이 공간을 조금 넓게 안고 있으면은 뒷좌석은 네, 어렵습니다. 무릎이 딱 대입니다. 이게 좁아서 못 앉아요. 키 큰 사람들은. 그래서 뭐 이 앞좌석을 조금 앞으로 당겨도 운전하는데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 조율하면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시트가 약간 앞좌석도 그렇고 뒷좌석도 그렇고 약간 좀 말랑말랑해요. 그래서 저도 느꼈지만 옆에 이제 사람을 태우고 몇 번 운전을 해보니까 승차감이 꽤 괜찮다, 진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. 뒷좌석도 전 처음 앉아보는데 꽤 불편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나쁘진 않아요. 단지 공간이 조금 좁다는 거, 요거 하나 빼고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저처럼 키가 이렇게 크지 않거나 뭐 보통 사람들은 뭐 여기 앞뒤 조절만 하면은 크게 문제없이 잘 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. 그리고 뒷좌석은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. 아무튼 실외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. 개인 차주로서 제가 차를 사는 입장에서 뭐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성능, 뭐 승차감, 소음, 오디오 이런 거는 진짜 완전 만족합니다. 흠을 잡으려고 굳이 노력하더라도 딱히 잡을 게 없어요. 사이드 미러 정도? 뭐 그거 말고는 다 만족스럽습니다. 연비랑 이제 미션 충격, 고속에서 떨림,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그 시내 주행 하면 이제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출퇴근하는 거리가 이제 도합 한 10km 정도 돼요. 공회전 한 1분에서 2분 정도 하고 그렇게 출발하는 조건으로 출퇴근해서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길은 대충 이렇게 조금 가면 신호 있고 쓰고, 조금 가면 신호 때문에 쓰고, 뭐 그냥 일반 시내 도로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 차가 더럽게 막히네요. 아이고야. 실시간 연비 뜨게 하니까 이거 사람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화면으로 넘겨놨어. 사람이 집착하게 되네.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차가 많이 밀립니다. 오늘 이제 일주일에 금요일 마지막 출근길입니다. 이게 키로수가 누적될수록 연비가 조금씩 좋아진다고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토탈 운전한 키로수가 총 한 280km 정도 탔습니다.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짧은 거리를 출퇴근 시내 주행으로 한 결과는 연비가 7km 정도 찍히네요. 84km를 움직였고요. 일주일 동안 연비가 7km 찍힙니다. 시내 주행. 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않습니까?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것 같아요.
뭐 한 5km, 6km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어느 차든 연비는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훌륭하다. 이번에는 이제 변속 충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콜로라도를 사기 전에 변속 충격에 대해서 크게 이슈가 됐었던 게 있었죠. 오토라인에서 이제 변속 충격이랑 고속 주행 시 떨리는 그 문제로 부각시키면서 많은 분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콜로라도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, 아무튼 저도 그 문제로 인해서 이 차를 진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또 알아보니까 리뷰를 했던 차량이 예전에 나온 모델이었어요. 중고 하던 콜로라도 차를 가지고 새로 나올 콜로라도에 대해서 리뷰를 하신 거죠. 그래서 쉐보레 측에서는 그 유튜버 상대로 뭐 고소인가 뭐 아무튼 뭔가를 했대요. 쉐보레 측에서 이제 공식 발표가 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변속기 충격 문제가 있었다, 사실이다.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그 건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됐었고 그건 다 사실인데, 이제 그 문제를 인식하고 19년 9월부터 생산된 20년형 콜로라도 모델에는 그 문제점이 개선돼서 제조됐다, 만들어졌다.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, 뭐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만 믿고 일단 뭐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산 거죠. 그래서 저와 같은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변속 충격이 실제로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, 차를 처음 받았을 때 딱 출발할 때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.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덜컹거리는 충격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그 말했던 그 변속 충격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차 자체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제 변속 충격이란 게 점점 사라지더라고요. 이게 어느 정도 제가 이제 500km, 누적 키로수 500km거든요. 이 정도 타다 보니까 변속 충격이란 게 거의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거의 없어졌어요.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처음에 저랑 똑같은 이제 변속 충격을 느꼈다가 키로수가 늘어날수록 충격이 점점 없어지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질들이는 과정인가? 뭐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 변속 충격이나 소음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. 뭐 민감한 사람은 크게 들릴 거고, 좀 둔한 사람은 좀 그러려니 할 거고, 뭐 그렇게 나눠질 것 같은데,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진동이라든지 소리를 카메라에 담아서 개개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이제는 차를 한 5분 정도 탔습니다. 예열된 상태에서는 뭐 변속 됐을 때 뭐 소음이라든지 충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지켜보시죠. 자, 이제 어느 정도 예열된 상태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부터이고 이제 출발. 변속된 게 느껴지셨나요? 자, 출발합니다. 와, 충격이 없네요. 이상하네. 충격이 없네요. 이게 확실히 차 키로수가 조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변속 충격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이제 운전해본 결과로는 이게 제가 지금 몇 번 했거든요. 몇 번 테스트를 했는데, 차를 처음에 사서 출발할 때는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변속 충격을 좀 느꼈거든요. 근데 이게 제가 지금 500km 정도 탔는데 이 정도 타니까 점점 이제 날씨가 추워도 변속 충격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일단 지금은 영하 1도입니다. 지금 변속기 오일도 13도로 찍히고 있고요.
1단에서 2단으로 넘어가는 느껴지는 느낌? 아마 그 정도 있었고, 네, 제가 초창기에 느꼈던 그런 덜컹거림은 네,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게 온도가 올라오면 아예 이런 느낌조차 아예 들지는 않아요. 그래서 뭐 그 유튜버 말대로 2만 킬로 이상 타봐야지 그 고질적인 문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아직 500km밖에 타지를 않아서 그 선에 말하는 2만 킬로 이상 그 조건에는 아직 해당되지 않아서 뭐 이게 정확하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지금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좀 있으면 뭐 이제 2만 킬로 이상 타신 분들이 이제 슬슬 나타나면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뭐 번외로 이런 주행 성능은 엄청납니다. 역시 이거 3600cc 휘발유라서 그런지 조용하고 뭐 힘은 남아 돕니다. 바른 대로 나가고요. 뭐 진동 같은 것도 없고 소음 없고 엄청 좋아요. 승차감도 엄청 좋아요. 근데 진짜 기대 이상입니다. 이 정도로 승차감을 바라지도 않았고요. 좋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와 이거 뭐 제네시스 타는 느낌이에요. 거짓말 조금 더 못해가지고